유튜브에서 허리 통증에 좋다는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따라해 보셨는데도 별다른 효과를 못 보셨나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척추측만증 진단을 받았고 수술을 권유받았었는데요. 수술이 너무 두려워서 체형 교정에 좋다는 요가를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무리하게 후굴 동작을 하다가 결국 허리 디스크가 생겼고, 그때부터는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다리 감각 이상까지 나타났었어요. 저도 허리 통증에 좋다는 여러 유튜브 영상을 따라 했지만 오히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허리 통증에 분명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왜 누구는 시원하고 누구는 더 아파질까요? 그 이유는 바로 허리 통증의 원인이 너무 복합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척추 전방 전이증, 척추 측만증, 골반 비대칭 등 이런 구조적 문제일 수도 있고요. 단순히 근육의 불균형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저처럼 척추 측만증에 그리고 좌우 근육 비대칭, 그리고 허리 디스크가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또 과거에 부상이나 사고, 수술 후유증 등 다양한 원인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죠. 이렇게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해결책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걱정 마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방법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허리 통증을 해결하려면 단순히 허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연결성을 이해해야 하거든요. 그 개념이 바로 근막경선 이론입니다. 토마스 마이어스가 제시한 근막경선 이론에 따르면 우리 몸의 근막은 단순히 한 부위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앞뒤, 좌우, 대각선 방향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근막은 근육과 뼈를 감싸면서 신체의 모든 부분을 연결하고, 이 연결성 때문에 한 부위의 문제가 다른 부위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허벅지 앞쪽에 대퇴사두근이 긴장을 하면 골반이 앞으로 당겨져서 허리가 과도하게 휘어지고, 그러면 허리에 무리가 가면서 통증이 생깁니다. 머리를 앞으로 내밀게 되면서 목이나 어깨에도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죠. 결국은 허리 통증은 단순히 허리의 문제가 아닌 몸 전체의 불균형으로부터 기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사람의 몸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운동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척추측만증, 허리 디스크, 협착증 같은 구조적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일반적인 스트레칭이나 운동이 오히려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죠. 많은 분들이 이미 마사지나 스트레칭 방법 많이 시도해 보셨을 텐데 그 과정에서 통증이 더 심해졌던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의 생활 습관과 자세가 매일 똑같지 않기 때문에 허리 통증을 완화하려면요, 개인의 자세나 그리고 생활 습관, 움직임 패턴 등 모두를 고려해서 운동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럼 이제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 라고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시죠? 최근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미국의 의료연구기관인 클리닉에서 제공한 자료를 참고해보니 허리 통증 완화 예방을 위한 몇 가지 기본 동작들이 있더라고요. 이 동작들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움직임 패턴을 바탕으로 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비교적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해요. 흔히 검색해서 나오는 허리 디스크에 좋은 운동, 척추관 협착증에 좋은 스트레칭 같은 동작들은 기본적인 움직임을 충분히 익히지 않고 바로 따라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통증이 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도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지개 켠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 허리 스트레칭을 매일 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클링인에서 제공한 허리 통증 완화 스트레칭을 포함해 제가 알려드릴 동작들을 매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런 기본적인 움직임에 몸이 익숙해지면 그때 다른 운동을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자고 일어났을 때 허리 뻐근하신 분들 많으신데요. 잘 때 똑바로 자지 못하고 한쪽으로 몸이 치우쳐지게 돼요. 밤새 자면서 허리 주변 근육이 많이 경직되기 때문에 부드럽게 일어나야 해요. 눈 뜨자마자 두 무릎을 세워주고 허리 아래에 수건을 돌돌 말아 넣어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좌우로 왔다 갔다 천천히 움직여 줍니다. 무리하게 무릎을 멀리 보내지 말고요. 한 1분 정도 후에 천천히 옆으로 돌아 누워 천천히 일어나 앉아줍니다. 두 번째 동작은 골반을 앞뒤로 움직여서 요추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부드럽게 만들어 줄 거예요. 등은 바닥에 붙어 있고 허리 아래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꼬리뼈가 많이 닿을 거예요. 5초 유지하고 내쉬는 숨에 허리를 바닥으로 붙이면 꼬리뼈가 살짝 뜰 겁니다. 자, 이 동작 따라할 때 주의할 점 있어요. 과도하게 꺾지 않아야 해요.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있으신 분들은 뼈 사이가 굉장히 좁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과하게 한다면 오히려 신경을 건드려서 허벅지나 엉덩이 또는 꼬리뼈가 저리기도 하거든요. 5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를 넓게 벌린 상태에서 캣카우 자세를 할 거예요. 허리 통증 있으신 분들이 손목도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엉덩이를 뒤꿈치에 붙인 상태에서 해주시면 손목에 큰 무리 없으실 거예요. 침대나 매트 위,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는 곳에서 시작해 봅니다. 괜찮으시면 이렇게 테이블 포즈로 진행하시고요. 척추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꼬리뼈부터 말았다가 꼬리뼈부터 천장으로 보내 어깨도 활짝 펴주세요. 척추를 전체적으로 유연하게 만들어 허리 통증 완화, 척추 사이의 공간을 회복시켜주는데 큰 도움이 돼요. 이 동작은 5번에서 10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평상시에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고정적인 자세를 틈틈이 바꿔주는 겁니다. 특히 앉아서 일하는 분들은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50분에 한 번씩 일어나 허리를 펴주는 거죠. 이렇게 기지개를 켜는 스트레칭도 좋아요.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과 근막이 긴장돼서 굳지 않게 움직임을 줘야 해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동작은 서서 하는 아주 간단한 자세입니다. 두 발은 골반 넓이로 벌려주세요. 의자 등받이나 벽을 살짝 손으로 짚어주고 고관절을 접어 엉덩이를 뒤로 빼고 상체를 들어 10초 동안 유지합니다. 앉는 각도는 상체가 편안하게 세워질 수 있는 정도에서 유지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무게중심이 발가락이 아니라 뒤꿈치 쪽으로 향하도록 해보세요. 엉덩이와 허리 아래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이 동작은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고 후면 근육, 특히 허리 주변의 근육들을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안정적으로 균형이 잡히면 양손을 니은자 모양으로 만들어 가슴 앞면을 시원하게 열어보세요. 이 자세를 10초씩 5회 반복하면서 천천히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제가 척추측만증을 교정할 때 절대 빠뜨리지 않았던 운동이 바로 이 서서 하는 동작이에요. 척추가 완벽하게 일자로 되지는 않았지만 과거 사진과 최근 사진을 비교해보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척추측만증은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또 티셔츠가 자꾸 돌아가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아 정말 스트레스였거든요. 많은 분들이 척추측만증 교정이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직접 해봐서 알아요.
저보다 더 심한 척추측만을 가진 회원님들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척추측만 교정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좀 다뤄볼 계획이에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안녕.